손흥민 선수 활약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또 첫 골을 넣습니다. 이쯤 되면은 정말 감독 환영 전문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새 감독 올 때마다 첫 골, 첫 승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손흥민 선수죠. 무리뉴 감독 왔을 때도 첫 골 손흥민 선수였고, 누누 산투 감독 첫 경기 맨시티전 때도 손흥민 선수 첫 골 넣었었고. 자, 전반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말, 아주 화끈했던 전반전이었죠. 누누 감독 체제와는 확실히 다른, 선수들이 뛰는 양도 많아진 것 같고, 또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아주 흥미로운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 30분 동안 무려 3골을 몰아치면서 3대0으로 앞서 나갔던 토트넘인데, 역시 수비 쪽의 불안 요소를 씻질 못하면서 2골 실점. 이 2골 실점이 다 수비 실수에서 유발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스코어 2골 실점은 아쉽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콘테 감독 첫 경기에서부터 이 팀이 가진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오늘 3-4-3으로 나왔습니다. 최전방에 3톱에 왼쪽에 손흥민, 중앙에 해리케인, 최전방에 오른쪽에 루카스 모우라 이렇게 나왔고요. 최후방 3백에는 벤 데이비스, 제가 여러분 영상에 말씀드렸죠. 네, BD332 3백 체제의 수혜자로서 오늘 첫 선발을 꿰찼습니다. 다이어 실수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포메심에도 불구하고 출발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특히 공격 쪽에서의 컨비네이션이 아주 좋았고, 양쪽 윙백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손흥민과 모우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움직이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해리 케인의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수비 쪽에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과연 콘테 감독이 후반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이제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즌 중에 왔고 또 곧 A매치 주간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촉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반전에 좀 하프타임이든 아니면 후반 한 15분쯤이 되든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조합을 실험해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오늘 또 벤치 명단이 12명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콘테 감독 입장에서 오늘 이기면 좋지만 승부를 떠나서 이 팀을 파악하고 또 메이슨 감독 대행을 1군 코치로 끌어올린 거, 누누 감독하고 달리 이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팀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결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에 굉장히 적극적인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물론 승리하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자신이 이 팀에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전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3대2로 토트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진짜 역대급 예능 매치 아니었습니까? 사실 심판이 카드를 좀 아끼고 상대가 거칠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하면서 결국에 후반전에 사단이 났습니다. 무려 3명이나 퇴장자가 발생을 했어요. 자, 전반전은 토트넘 새 감독 체제에서 달라진 모습, 3백, 3톱, 이 3-4-3 축구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후반전에는 상대 전진 압박에 완전히 맥을 못 추면서 수비진들 확실히 좀 어려워요. 예, 굉장히 힘든 시합을 했는데요. 사실 후반전이 아니라 전반 30분기부터 계속 밀렸습니다. 3대0으로 앞섰어요. 전반 28분에, 전반 15분에 손흥민 골, 21분에 모우라 골, 또 28분에 자책골 이렇게 나오면서 앞서가다가 그 뒤에 연속적으로 2골을 얻어 맞으면서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을 했고, 결국 최종 결과는 후반에 골이 안 터져가지고 3대2 승리를 지키긴 했습니다만 슈팅 수도 밀렸고요. 굉장히 정말 고전을 했습니다. 그나마 슈팅 수 2배까지 갔었는데 막판에 상대 수비 한 명 더 퇴장당해서 이제 10대9로 한 명 더 많게 싸우면서 막판에 조금 밀어붙인 거지, 경기 대부분의 시간을 굉장히 어렵게 경기를 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퇴장제가 후반에 3명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진짜 피투성이 산체스의 후반에 경기장에 난입한 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수준 높은 경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정말 별의별 장면이 다 나오면서 정말 밤샘 보람을 느끼게 해준 그런 시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 활약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또 첫 골을 넣습니다. 이쯤 되면은 정말 감독 환영 전문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새 감독 올 때마다 첫 골, 첫 승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손흥민 선수죠. 무리뉴 감독 왔을 때도 첫 골 손흥민 선수였고, 누누 산투 감독 첫 경기 맨시티전 때도 손흥민 선수 첫 골 넣었었고, 이번에 콘테 감독 부임 첫 경기 때도 손흥민 선수가 첫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별 의미가 없는 기록이 아닙니다. 새 감독이 오면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많이 뛰어. 이번 경기도 토트넘이 후반전에 쪽으로 많이 떨어졌고 또 다음 주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좀 안배를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전에 정말 경기 보신 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정말 열심히 뛰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그럴 때마다 골을 뽑아내는 거는 그 무리뉴 감독 왔을 때도 첫 경기 때 알리 잘했잖아요.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현지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골이 사각에서 아주 호쾌하게 첫 골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역시 손흥민이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그런 골이었고요. 그 뒤에 더 각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번 반대쪽에서 과감한 슛을 때렸는데 골대를 좀 맞췄었죠. 그러니까 1골 1골대 오늘 공격적인 부분에서 특히 인상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던 손흥민입니다. 그러니까 누누 감독 때보다 좀 공격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후반전에 로메로가 퇴장당한 뒤에는 오른쪽 윙백 자리로 이동을 해서 팀이 리드를 지키는데 좀 기여를 하는 역할이 좀 바뀌었죠. 예, 후반 25분에 이제 은돈벨레하고 교체가 됐는데요. 해리케인이 최전방이고 원칙적으로는 해리케인이 최전방이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모우라 이런 구도로 나왔는데 해리케인이 좀 내려앉아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 많이 가장 높은 위치에 많이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양쪽 윙어들이 맡고 있는 거지만 해리케인이 많이 내려오면서 손흥민이 전진된 그러니까 손흥민이 공격 쪽에서 제가 다음 영상에 또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좀 높은 위치에서 많이 움직였다는 거는 콘테 감독의 지시가 확실히 있었다고 봐야 되고 앞으로 공격 쪽에 손흥민 선수가 키플레이어 역할을 할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후반 25분께 이제 다음 경기 때문에 아마 교체를 시켜준 거죠. 다음 경기 이제 이틀 쉬고 현지 시간으로 이 경기가 이제 목요일 날 열렸기 때문에 금토 쉬고 일요일 날 그 에버튼 원정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줬고요. 전술적으로 토트넘은 좀 사실 모험적인 하루였습니다. 누누 감독 시절 쓴 적이 없던 그 이전에도 거의 뭐 쓴 적이 없던 3백을 들고 나왔고 그리고 3백 구성도 모두의 예상하고 달랐어요. 로메로가 아니라 다이어를 중앙 스위퍼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 왼쪽 스토퍼에 벤 데이비스, 오른쪽 스토퍼에 로메로 이렇게 그 맡겼어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특히 여러분 제가 그 벤 데이비스 콘테 감독 체제의 수혜자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앞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저만 얘기했습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벤 데이비스가 중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3백을 쓰면서 양쪽 스토퍼들 로메로하고 벤 데이비스가 이른바 셰필드식의 센터백 오버래핑 스토퍼 오버래핑을 많이 했는데 손흥민 선수 골도 로메로가 전진을 하면서 그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 게 이게 이제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양쪽 레글런과 로얄 로얄은 확실히 3백에 어울리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윙백 자리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강점을 오늘 좋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누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동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조차도 양쪽 윙백을 동시에 전진시키지 않았는데 콘테 감독은 오늘 물론 상대가 비교적 약체이기도 했습니다만 양쪽 윙백을 동시에 공격적으로 전진을 시키면서 양쪽에 이제 모우라하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주로 많이 위치를 하는 그런 공격적인 그러니까 공격 상황에서는 정말 뭐 5명까지 공격 쪽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런 공격적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디어가 리그에서도 좀 더 빡빡한 리그에서도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이 부분은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모우라가 공격적으로 전반에 좀 좋은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비 실수도 있었고 좀 불안불안합니다. 좀 공격적인 확실히 보강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문제는 수비력입니다. 전방 압박에 이제 굉장히 취약한 오늘 비테스 선수들이 이 친구들이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전방에서 굉장히 엄청 뛰어다니면서 토트넘이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하는 것을 방해했는데 토트넘이 이걸 못 견뎌해요. 실수도 많이 나오고 또 다이어 실수, 뭐 모우라 실수, 로얄도 뭐 실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밀리는 경기를 했고 후방에서 그렇게 계속 전방 압박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 미드필더 내려가 줘야 되고 윙어들도 내려가 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 이거는 참 누누 감독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나갔는데 콘테 감독이 세트피스 수비는 어떻게 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많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다이어가 특히 공격에서 놓치면서 완전히 실점을 했는데 이게 시즌 중이잖아요. 시즌 중에 경기를 하면서 또 쉬는 시간, 뭐 같이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첼시가 투엘 감독이 시즌 중에 와가지고 완전히 팀 바꾸는 것처럼 콘테 감독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뭐 오늘 경기 보시면서 문제는 누누가 아니었네 선수가 문제였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쨌든 감독은 자기가 주어진 패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느냐 문제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좀 아쉬움은 카네입니다. 오늘도 카네가 나왔어요. 예. 물론 뭐 연계 역할을 나름 충실히 수행하려고 했고 상대가 워낙 거칠게 케인을 두세 명에 에워쌌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과거에 케인은 뭐 과거에는 뭐 수비진들이 케인을 놔줬나요? 늘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살압박을 해내고 동료들과의 좀 뭔가 합을 맞췄던 케인의 강점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 그리고 동료들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패스 안 주던데 이제. 그래서 케인이 자신감을 찾고 빨리 좀 돌아와야 이 팀은 좀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과연 콘테 감독이 이걸 좀 극복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케인은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빌드업만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본인이 매듭도 줘야 되는 선수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을 좀 네,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순위표에서 토트넘은 2위로 올라갔습니다. 렌이 10점, 토트넘이 7점. 네, 남은 경기 이제 무라전이기 때문에 무라전 렌전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아마 좀 이렇게 통과가 유력해지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될 것, 메이슨 감독 대행.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아예 그냥 1군에서 밖에 있었거든요. 유스 담당. 근데 콘테 감독이 오자마자 한 게 메이슨 감독 대행을 1군 코치로 올린 겁니다. 그만큼 도움 받겠다는 거죠. 본인이 시즌 중에 이 팀을 파악하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리하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 전에 이렇게 그라운드에 나와서 두 사람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 주고받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뭔가 또 콘테 감독이 경험도 많고 성과를 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면서 경기력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네, 시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시즌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인 변화. 또 손흥민 선수가 또 이번 골을 뽑아내면서 에이스로서 면모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감독과 선수 에이스가 잘 호흡 맞춰서 좋은 모습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뽀빠.